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후쿠시마에서 뭔가 자꾸 꾸역꾸역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6월 1일 어느 남성이 야스쿠니 신사 비석에 소변을 누는 모습을 취하고 빨간 스프레이로 토일렛에 실어 넣어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남성은 영상에서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방류를 방관할 수 없어 행동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뉴스 화면을 보면 일본 측은 빠르게 청소 작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후 후속 기사가 나왔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돌기둥에 방류하고 토일렛이라 낙서, 범행 동영상 속 중국인 남성 이미 귀국한 것으로 판명. 일본 경찰이 영상 속 남성을 추적했지만 이미 중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의 행동에 한국과 일본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범국으로서의 반성을 했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물통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본 네티즌들은 정말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사자를 모독하는 행위는 일본 이외의 나라라면 어처구니 없는 외교 문제로 발전한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본은 감각이 너무 이상하다. 정부는 모두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외교 카드화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전사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나라를 위해 누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하겠는가? 이는 국방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 어떤 우수한 병기를 갖추어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일본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이번 야스쿠니 사건에서 중국인 남성이 언급했던 오염수의 근원지 후쿠시마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2024 후쿠시마 복숭아 아가씨가 새롭게 선발됐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매년마다 후쿠시마 복숭아 아가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연료 잔해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한국 언론조차도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안에는 핵연료 잔해가 880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쓰비시 중공업이 핵연료 잔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로봇팔을 개발했습니다. 10월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핵연료 잔해 데브리를 처음 꺼내기로 했고, 먼저 2호기에서 3g 이하의 데브리를 시험 삼아 꺼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30년에서 40년 뒤에 원전 폐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쓰비시 중공업의 로봇팔을 보면 뭔가 굉장히 좀 가느다래 보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낚싯대식 로봇팔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소개된 로봇팔 작동 영상을 보면 아주 작은 손톱만한 돌을 짚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3g 이하라고 발표한 것 같습니다. 관련 뉴스 영상에 달린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1g이라는 건 8억 8천만 회 반복해야 된다는 건가? 전부 꺼낸다고 해도 어디로 가져갈 건데 보관 장소는 어느 지자체도 거부할 거다. 전혀 할 마음이 없구나. 3년이 지나도 1g도 못 꺼냅니다. 880톤이나 있으니까 몇천 년 걸릴지도. 추정 880톤 핵연료 데브리, 어느 정도의 양인지 솔직히 모르겠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는 먼 길. 6월 3일 요미우리에서 더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추정 880톤, 2011년 사고로 1에서 3호기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멜트다운이 일어났다. 이때 생긴 핵연료 데브리는 모두 약 880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쿄전력은 전량을 꺼낼 계획으로 로봇 등을 이용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담당자는 실제로 어느 정도 양인지 솔직히 모른다 라고 밝혔다. 지금 상황에서 예측 가능하다면 그것이 더 이상할 것입니다. 핵연료 잔해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 몇 그램 꺼낼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서 실행한다는 것은 앞서 댓글에서 살펴봤듯이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댓글의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체르노빌 원전의 데브리 양이 약 880톤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같은 규모라면 이미 관으로 봉인하고 10만 년을 기다린 등의 대책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기술의 진보가 어떻게든 해줬으면 좋겠네요. 결국 시간의 경과와 함께 방치해 담당자들이 은퇴, 퇴진, 사망 등 당시의 관계자들이 없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일본이 특유의 냄새나는 물건의 뚜껑을 덮는다. 도쿄전력의 책임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도쿄전력의 고위층은 고액의 수입을 계속받고 있다. 정치와 돈, 이권투성이의 원전, 지진대국의 원전은 너무 위험하다. 더 빨리 민간으로 대체 에너지를 생각해야 하는 시대.
중간에 포기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또는 전력회사의 특기, 은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전부 제거했다 이러면서, 그리고 폐기물을 다른 곳에 떠넘기지 말아라. 이런 가운데 후쿠시마에서는 뭔가 자꾸 꾸역꾸역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해가 증가 요인, 쓰레기 배출량 워스트 1위인 후쿠시마현. 일본 전국 쓰레기 배출량 1위 현으로 후쿠시마가 꼽혔습니다.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이 880g인데 반해 후쿠시마의 경우 1000g이 넘습니다. 12년 연속 3위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2년 연속 워스트 3위 내에 올라있는 후쿠시마현. 후쿠시마현에 의하면 명확한 이유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태풍이나 지진, 호우 등 재해가 많기 때문에 재해 등에서 나온 쓰레기도 배출량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다. 후쿠시마현 측에서는 그 이유를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모르는 것일까요? 이 기사를 보다가 과연 후쿠시마에서 농산물은 얼마나 생산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출량을 그래프화한 것입니다. 빨간색이 복숭아 아가씨들이 홍보하고 있는 복숭아 생산량입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복숭아는 생산량 2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은 쌀, 초록색은 그 밖의 농산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고 농산물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점점 증가해서 2017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대부분이 쌀입니다. 후쿠시마 현산 농산물 수출량 사상 최고 453톤, 2023년도 미국의 쌀 전년도 대비 5.6배. 후쿠시마 현산 농산물의 2023년도 수출량은 453톤으로 2005년도 조사 개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으로의 쌀 수출량은 152톤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6배나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프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2023년도 후쿠시마 농산물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도 안 먹는 이 농산물들은 과연 어디로 수출되는 걸까요? 우선 기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당량의 후쿠시마 쌀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도는 복숭아, 배, 사과가 프로모션 강화와 베트남 수출 재개 등으로 증가해 과실 전체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됐다. 쌀은 싱가포르, 홍콩 수출이 산지 간 경쟁 등으로 감소해 역대 두 번째에 머물렀다. 한편 소고기는 말레이시아 수출용 등의 증가로 사상 최고가 됐다. 역시나 후쿠시마 농산물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야, 동남아도 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후쿠시마산이라고 해도 동남아로 건너가게 되면 비싼 가격의 고급품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일반 식당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후쿠시마에서는 뭔가 자꾸 늘어나면 안 되는데 자꾸 늘어나서 걱정입니다. 그 늘어나는 것들이 제발 한국에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